네, 이어서는 미증 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미증 씨는 또 주말 다음에 바로 쉬어서 좀 오래 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쉬는 동안 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두고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이어졌잖아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연준 의원들마다 성향이 뭐 각각이잖아요. 매파이신 분들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비둘기파이신 분도 있고, 약간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금리를 올해 내리긴 내릴 것 같은데, 조금 데이터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데이터라고 하면 물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분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상당히 연준 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기준점을 잘 잡아주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먼저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데이터가 보낸 신호를 좀 무시하지는 말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 경제적인 데이터들이겠지만 아무래도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최근에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물가들을 보시면 혼선 내지는 그 안에서의 기회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물가 자체는 많이 높아졌지만 예상보다, 이를테면 PPI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서비스 물가들, 뭐 의료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둔화됐으니까 나중에 PC, 즉 월 말에 나오는 연준이 주목하는 이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물가는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 물가가 연준이 기대하는 2%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연준 의원들도 시장들도 뭐랄까요,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분의 어떤 얘기를 좀 더 인용해서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세에 대한 걱정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일단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은 비둘기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파 쪽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관세로 인한 어떤 물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이고, 다만 이제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주거 물가, 주거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올해에 예상했었던 금리 인하의 시기와 강도와는 다르게 좀 하반기 그리고 어쩌면 한두 번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정도가 최근에 나왔었던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연준 인사들 발언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네. 부분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5%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도 이 관세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었는데, 저희가 또 사실 관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협상의 카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해보면 될까요? 계속 잽을 날리는 거죠. 잽을 25% 관세를 근접한다 그러면 당장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요? 뭐 카드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될 텐데, 아마 오늘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민간 측면에서 미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그룹의 인사들이 이미 투자를 하려고 이제 준비했었던 것들을 들고 백악관을 찾는데, 그러한 뉴스들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주 중반 이후에 그 상황에서 오는 거 아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자동차 관세 사실 25% 올릴 거야 했을 때
약간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선점을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저렇게 부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옥신각신 하겠죠. 네. 그런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트럼프식 뭐랄까요? 제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협상 테이블에 어떤 아젠다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식 뭐 말걸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잽을 날렸다는 부분 함께 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또 다뤄볼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미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FOMC 의사록 그러니까 1월에 회의했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회의 내용들을 기초로 또 어쩌면 연준 의원들이 막 발언을 했는데 또다시 그래도 정제화된 어떤 문구들의 변화, 그를 통한 또 시장에서는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록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12월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경계감을 좀 보였기 때문에 1월 FOMC가 만장일치로 동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긴장도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가는지를 좀 볼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이제 고용 상황이라든지 소비에 대해서의 어떤 물가 하방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관세가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연준 의원들 그리고 FOMC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아마 시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당장은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까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템퍼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일시적이지만 또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지나면 또 물가 상승 압박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이 FOMC 의사록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2월에는 이 FOMC가 없거든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구들을 보면서 이 통화 특히 FX 원달러 환율 내지는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것 같아요. 급격하게 2월 달 들어서 초반에는 한은이 금리를 못 내릴 거다. 왜냐하면 1월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소배 판매나 소비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물가가 그래도 안정을 찾는다 하면 3월에 가서는 내지는 하반기 가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네라는 어떤 그런 톤다운이 되다 보니까 한은의 분위기도 다음 주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또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다. 더불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금리 인하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어쨌든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은 총재는 15조에서 20조 원이 좀 적절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록을 보는 이유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달러의 방향성,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의 결정도 먼저 예단할 수 있고 시장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어떤 이벤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에 연결되어 있는 이 금통위를 저희는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록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벤트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의사록을 나오는 걸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아직은 좀 동결이지 않겠냐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주 금통위에 대한 힌트를 오히려 FOMC 의사록에서 얻을 수 있다. 네.
FOMC 의사록 체크하면서 다음 주 금토기가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보는 걸로 네.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앞에서도 살짝 언급이 나왔는데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희도 몇 번 희토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가 아시겠지만 엄청 큰 나라잖아요. 네. 유럽의 그 곡창지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나라이고, 그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뭐 19세기 열강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국제사회는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협력의 밑에는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갖고 가면서 선의의 투자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투자했을 때 리턴이 있어야죠.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자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창지대, 네. 옥수수 막 이렇게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식자재, 식음료 뭐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희토류, 그리고 이제 우라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원 개발권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확보와 관련된 각국의 이견들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낄 자리가 있을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또 낄 자리라는 게 우리 재건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우리가 건설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낄 만한 목소리를 낼 만한 지분이 있을까? 네.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재건주가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거기에 투입하는 우리가 몇 개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된 뭐 어제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뭐 종전 협상을 한다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왜 배제하냐. 그리고 최근에 유럽을 패싱하면서 유럽의 어떤 이런 노이즈들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저 종전 됐으면 저도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아마 한 1, 2주 전에 제가 재건과 관련해서도 너무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좀 약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거 아니더라도 있으니까. 예. 우리의 지분이 여기 많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좀 미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적인 입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실적 발표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다뤄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렇게 중요한 기업들은 아닌데 다음 날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 그래서 ADI라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트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한번 HTS를 보시면 작년 한 5월, 7월 이후에 좀 계속 이제 밑으로 소위 말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AI 이런 쪽보다는 약간 그 리쇼어링과 관련된 뭐 그런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확대 해석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첫 번째는 계속 얘기하는 게 LNG 쪽.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 LNG하고는 상관없어요. 미국 특히 트럼프는 지금 각국에 뭘 원하느냐, 우리 에너지 사줘라, 이게 그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지만 미국에 뭐 투자한다라는 건 이미 투자됐던 거에 대해서는 이건 원래 계획했던 거잖아. 더 투자하던가 우리 거 사주던가 이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안에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투자했을 때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그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계측기라든지 미국의 제조업이 회복이 되었을 때 괜찮은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러니까 꼭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지만 네. 이 기업이 뭔가 올라간다 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그 ISM 제조업이라는 이런 지표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요 기업 차트하고 ISM 제조업 차트하고 하면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요. 근데 ISM 제조업 차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게 나왔을 때 근데 이게 큰 기업도 아니고 뭐 이 기업 갖고 뭐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러면 남들이 보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실제 이익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의 공장 자동화 내지는 리쇼어링과 관련된 기업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지네.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LS 일렉트릭이 왜 급등을 했냐면 일본의 전력기기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일본의 전력기기 서프라이즈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온 것처럼 이렇게 좀 기업들의 어떤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이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면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DI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관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도 이 직전 거래일에서 두드러졌듯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앞에서도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간밤에 마이크론이 7%나 올랐더라고요. 네. 마이크론이 10%가 오른 이유는 뭐 IB에서 뭐 미주오였나? 거기서 It's time to buy 뭐 메모리 스탁 이렇게 이제 메모리 주식을 살 때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도 좀 올라긴 했지만 삼성전자 오른 이유가 이를테면 뭐 자사주 매입 소각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디램이나 메모리 가격이 끝없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그게 약간은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에 대한 콜을 외친 그 배경도 트렌드 포스라는 그 데이터 업체에서 얘기한 거를 인용해서 얘기한 게 낸드와 드램이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레거시 업체인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격차가 심했었던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CXMT, 즉, 이 창신 메모리 쪽에 이 미국에서의 규제로 인해서 이젠 이 기업이 이 캐펙스를 확 늘릴 만한 그런 환경이 이제는 조금 줄어드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 기업들이 이 선단 공정 이전이라든지 하여튼 공급을 줄이는 과정을 했고, 근데 그 공급을 막 늘렸던 CXMT가 이제 약간 이렇게 둔화되고 공급이 완만하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하반기 돌아서는 모습.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2,600 중반까지 와서 물론 더 막 튀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최근에 바바박 올라서 네. 약간 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그동안에 약간 소외되었었던 기업들이 좀 수급을 좀 이어받는 그런 흐름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또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그 버티는 만큼 또 피로도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잘 받쳐준다면 우리 시장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상황 함께 탄탄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